안녕하세요. 마음정원 최면심리연구소 마음치유정원사 천은주입니다. 당신이 이 동영상을 보면 팔자를 고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이 동영상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마음이 복잡하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올라오는 영상을 NLP라고 명시한 노트를 준비하셔서 따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나의 꿈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NLP를 선택해서 1년 코스로 꾸준히 올리면서 각자가 원하는 목표를 모델링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무의식의 쓰레기를 먼저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신박한 마음 정리라는 제목으로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학문이고 성공에만 포커스를 맞춘 학문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가 되는 귀한 시간이기를 희망해 봅니다. 먼저 자격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격증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이야기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이 자격증은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 때 NLP를 하면 마음이 치료된다고 해서 시작한 치료 차원의 공부였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책을 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그 책들 중에 조합해서 선택해서 또 제 경험 너무 중요해서 제 경험도 넣고 사실은 제 경험 위주로 많이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내담자 치료한 사례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 위주로 설명을 아주 쉽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고하는 책에는 밀턴 에릭슨에게 NLP를 묻다 해가지고 나온 책과 NLP 바이블 400가지 변화 방법, 그 개념과 구조 3권의 두꺼운 책이 있어요. 이것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서 신용협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아마 8년을 썼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단톡방에서 365일 거인과 함께 가라를 1년 동안 매일 했거든요. 거기에 있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심도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책을 보면서 많이 이야기하고 제 경험을 이야기하고 할 것입니다. NLP 입문이라는 책도 있어요. 또 제가 공부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NLP의 정의를 보면 NLP 있잖아요. 그러면 NLP가 Neuro Linguistic Programming, 발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내용만 전달되면 되죠. 3가지 간단한 개념을 포함했다 해가지고 생각, 신경, 언어, 행동 이렇게 얘기해요. 학자들은 리처드 밴들러, 존 그린더라는 분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밀턴 에릭슨이 가장 간접 체면과 NLP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을 이 두 분이 조합을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 뉴로, N은
모든 행동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오감이라는 신경적 과정을 통하여 생겨낸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우리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경험합니다. N은 언어, 우리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규정하고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 언어를 사용한다. 행동, 특정한 결과를 생산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보세요. 시각적으로 경험하고 청각적으로, 촉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미각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김치찌개를 먹는다 그러면 어디로 경험을 할까요? 처음에는 김치찌개가 바글바글 끓는 그것을 보죠. 그죠? 시각, 청각, 바글바글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따뜻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냄새, 김치찌개의 맛있는 냄새, 또 먹어요. 미각. 이렇게 해서 우리는 경험을 쌓아가는 거예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을 어떻게? 그냥 먹을 때, 막 먹을 땐 잘 모르죠. 그렇지만 표현을 한다면 언어로 표현을 하겠죠. 그러면서 먹는 거까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행동을 조직화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방식을 사용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방법을 찾는 것이에요. 세상은 너무 광대하고 다양하다. 자, 그러면 한번 예시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2021년 새해라서 내가 계획을 잡는다. 그러면 2021년도에 이사라는 목표를 2021년도에는 이사를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그 목표를 가졌다는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사를 가야지 그러면은 그냥 돈에 맞춰서 아무 생각 없이 부동산 가서 돈만 맞으면 대충 이사 가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이사 가기 위해서는 먼저 집을 보러 다니지 말고 우선 계획을 잡으라는 거예요. 컴퓨터에 앉거나 노트나 잡지를 꺼내서 집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을 시작으로 집을 알아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코칭한 대로 계획을 잡아서 이사한 사례가 있어요. 그분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회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목적이 분명하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고 오감을 살려서 계획을 잡으려면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사를 가야지 라고 첫 번째 생각했어. 그럼 어디로 가냐? 이런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자, 이사를 가고 싶어. 어디로?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먼저 장소를 생각하셔야겠죠. 아파트로 갈 것인지 단독으로 갈 것인지 서울로 갈 것인지 경기도로 갈 것인지 서울이면 강남으로 갈 것인지 강북인지 또 강남은 어디인지 강북 어느 쪽에 자리 잡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게 계획 잡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는 언제 갈 것인지를 잡으셔야 해요. 그러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여건상 따져봤을 때 나는 10월 25일 날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10월 25일 날 가는 걸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월 25일에 이사를 간다라는 구체적으로 머릿속에 잡으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는 어떤 집으로 갈 것인가를 정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갈 것인지 아파트로 갈 것인지 내부는 어떤 집인지 방은 몇 개인지 몇 평인지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계획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오감을 살려서 느껴지는 집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는 것이에요. 여기부터는 신체 감각을 사용하셔서 정말 내 집같이 느껴지는지를 경험해 봐야 합니다. 거부감이 든다면 그 거부감을 다시 역으로 따라가셔요. 가셔서 그 거부감이 드는 이유와 원인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 원인을 제거가 되면은 다시 앞으로 나가는 거고, 이게 제거가 안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수정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할 건지는 본인들의 취향에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거실이에요. 이 거실에서 내가 이렇게 오크통이 있는 거실을, 오크무늬가 있는 나무로 된 거실을 선택할 건지, 그냥 화이트 톤이 있는 거실을 선택할 건지 본인이 선택하셔요. 그랬을 때, 아, 나 이거를 선택했어 그랬는데, 네가 정말? 이런 말이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왜 내가 여기서 살면 안 돼? 나는 이런 집에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뭐 때문에? 이러고 따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따라가서 봤을 때, 너 진짜 이런 집에서 살 수 있는 여력이 돼? 그러면, 나 지금부터 하면 돼. 이렇게. 근데 10월 25일 날 이사 갈 거니까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거든? 그랬으니까 그때까지 하면 이런 집을 그리면 내가 그려서 찾아낼 수 있어. 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내 자동적인 사고가 올라오는 것을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느끼면서, 아, 진짜 할 수 있구나. 이렇게 내 자신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안 될 때는 다시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방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집 좋아. 오케이. 또 침실. 아, 나 혼자 이렇게 뒹굴뒹굴 거리는 집에서 살고 싶어. 아니면 요즘에 아이들이 있는 집은 아이가 옆에 칸에서 자면은 훨씬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옆에서 잘 수 있는 그 부분을 만들어 주셔도 돼요. 이것은 지금 거울로 비춰지는 거지만 방을 옆에다가 이렇게 붙박이를 하나를 놓고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욕실이요. 아, 나 이렇게 밝은 집에서, 밝은 욕조에서 따뜻한 물에다가 거품 목욕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꿈을 꾸시는 거예요. 상상으로. 아셨죠? 그랬을 때 그 꿈이 정말 내가 따뜻한 욕실에 거품 목욕하고 너무 좋아. 와, 몸이 막 녹아드네. 너무 나른하고 기분 진짜 좋다. 와, 밖에는 환하게 비춰지네. 너무 좋네. 바람이 들어오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오감이 다 느껴지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나만의 정원에 밖에 새소리가 들리고 청각이죠. 또 커피를 가지고 이 자리로 올 수 있잖아요. 커피를 가지고 오면은 이 커피의 은은한 향들이 퍼지고 커피를 마실 때 미각으로 느끼는 그 쓴맛, 그러면서 잠을 한껏 깨워놓죠. 그래서 밖에는 보니까 이렇게 새가 있는데 그 새 밑으로 보면은 민들레 홀씨들이 있잖아요. 바람이 확 불면서 홀씨가 날아가는 것도 느껴보는 겁니다. 보여지는 거니까. 그러면서 은은하게 음악을 틀어놓는다 하면은 싱잉볼 음악 같은 거를 틀어놓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안에서 느껴지는 이 시각, 청각, 촉각, 미각, 이것을 후각을 다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느낌이 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저는 이렇게 느낌을 느끼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접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하나하나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을 통해서 느껴보고 상상해봐서 그게 너무 기분 좋게 가슴으로 다 들어와서 내 몸에서 반응하는 것이면 그것은 내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이런 집으로 갔던 이렇게 드레스룸이 있고 리시안서스 꽃이 있고 이런 곳에서 내가 이사를 다 해놨어요. 와, 기분 되게 좋은 거예요. 너무 상쾌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다 이루어졌다 라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어요. 이사를 다 끝내놓고 내가 정말 이사를 잘했는지를 상상하면서 느껴보면서 만족했다면 이 계획을 하루에도 몇 번씩 읽어서 본인이 알아듣도록 읽어주는 거예요. 느껴주는 거예요. 이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하면 각자의 목표는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 이루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와, 이사 잘했네. 어우, 시원해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궁금하시거나 하면 댓글 남겨주시고 상담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상으로 1월 1일부터 시작한 계획 잡기 설명을 총체적으로 해드렸어요.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